안녕하세요. 반지의 제왕 플레이의 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레고 반지의 제왕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헬렘 협곡의 전투였다면 이번에는 프로도의 여정을 다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이실리엔에서 파라미르 일행에게 잡힌 프로도는 이제 함께 오스길리아스로 향하게 됩니다. 두 개의 탑의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원작에서는 이실리엔에서 만나서 파라미르와 이야기를 나누고 헨네스 안논의 그 금지대 웅덩이 거기까지 가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 이후에는 거기서 길이 헤어집니다. 파라미르는 이제 카이르 안드로스로 돌아가고 프로도는 다시 이실리엔에서 길을 떠나 십자로까지 가게 되죠. 즉 오스길리아스로 향하는 것은 영화 오리지널 설정입니다. 일이 이렇게 된 이유는 영화에서는 저기 퀘스트 단계가 보이네요. 예, 이 곤도르 땅에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파라미르 대장이 가줘야죠. 예, 미스릴로 된 이 불쏘시개를 주면은 미스릴로 된 불쏘시개를 만들어서 이 난쟁이에게 주면은 특수한 뭐랄까 치트키 같은 걸 얻을 수 있는데요. 말하자면 무적이 되는 그런 치트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100% 달성을 위해 오를 때 이곳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하던 이야기를 이어서 영화에서 왜 이런 역할을 했냐 하면은 두 개의 탑은 사실 소설과 비교하면은 타임라인이 굉장히 맞지가 않습니다. 그 프로도와 샘이 그 에민무일에서 헤매고 골룸과 만날 때 이 아라곤 레골라스 김리는 벌써 오크들을 추적하면서 다양한 모험을 겪고 있고요. 특히 파라미르와 만났을 때는 거의 헬렘 협곡 전투가 거의 끝났을 때 그때쯤이기 때문에 타임라인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도와 샘의 여정이 담긴 두 개의 탑 2권은 두 개의 탑이 3권과 4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두 개의 탑 4권의 프로도와 샘의 여정이 영화와 비교해보면 딱 절반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즉 분량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파라미르와의 여행을 이렇게 넣게 됐습니다. 원작에서는 오스길리아스가 거의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등장을 해도 그냥 한 줄 언급 정도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영화에서는 저는 오스길리아스를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예, 이번 스테이지는 한쪽에서는 프로도와 샘과 골룸을 조종하여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파라미를 조종해서 이 오스길리아스를 탈출하는 것이 그런 스테이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정말로 재밌게 플레이했던 저의 인생 게임 중 하나였던 반지의 제왕 왕의 귀한 플레이스테이션 2 게임에서도 이런 비슷한 스테이지가 있었습니다. 샘으로 플레이를 해서 오스길리아스에서 탈출하는 것이었는데 저는 그 스테이지를 정말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여러가지 재미있는 상황들이 많이 등장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계단 끝까지 올라가서 종을 이렇게 밀어서 오크들을 처리한다든지 아니면은 나주구를 피해서 어떤 그늘에 숨어야지만 이 나주구한테 들키지 않는 그런 요소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재밌었습니다. 특히 제가 오스길리아스라는 이 도시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도 한몫합니다. 영화에서는 이제 오스길리아스 전체를 다 만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실제로 만든 도시긴 해요. 그리고 또 물로 정말로 가득 채웠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엑스트라들이 항상 물에 빠져서 고생하는 장면도 몇 번 있었다고 하고요.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오스길리아스라는 도시 자체를 잘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비주얼이 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도시처럼 말이죠. 하나씩 건설을 해서 이렇게 기둥을 3개 만들어주고요. 저 위에 올라타서 다시 활을 쏴서
예, 프로도의 길을 터주면 됩니다. 원작에서는 오스길리아스라는 도시가 거의 등장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오스길리아스가 그나마 가장 비중이 높게 언급이 되는 부분은 이제 보로미르가 엘론드의 회의에서 자신이 왜 엘론드가 살고 있는 깊은 곳까지 와게 됐는가를 이렇게 설명하는 중에 오스길리아스가 모르도르의 군대에게 급습을 당한 사실을 이렇게 설명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가장 비중 있게 언급이 되고요. 이제 영화에서는 두 개의 탑 확장판에서, 감독판에서 오스길리아스 전투가 끝난 직후의 상황이 나오는데, 그 상황에서는 사실 오스길리아스가 완전히 점령을 당했다가 보로미르의 활약으로 오스길리아스의 절반을 다시 되찾은 일종의 승전으로 나오죠. 하지만 원작에서는 사실 오스길리아스 전체가 곤도르 거였는데, 모르도르의 급습에 당해서 밀려서 이제 도시의 반을 잃은 그런 전투였습니다. 그렇지만 보로미르의 그 영웅적인 모습을, 왜 곤도르의 위대한 대장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영화에서는 그런 식으로 각색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부분이 극장판에서는 볼 수 없다는 게 너무나 아쉽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장면이 파라미르가 왜 그리고 프로도가 가지고 있는 절대 반지를 왜 탐내는지를 가장 잘 알려주는 일종의 캐릭터의 모티베이션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그렇지만 감독판에서만 등장하기 때문에 극장판만 보고 나서는 이제 파라미르의 행동에 좀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죠. 위에 오크가 저 통나무 저걸 던지는 모습은 마치 그거의 패러디 같네요. 옛날 그 초창기 마리오와 동키콩 그 게임의 패러디 같습니다. 레고 게임에는 이제 여러가지 패러디가 많이 등장하는데, 가끔씩은 정말 웬만한 사람이 알 수 없을 만큼 미묘한 패러디도 있는데, 요 패러디는 아주 확실한 패러디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도가 위에 올라가서 사다리를 만들어 주고요. 다시 먹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제가 요정 캐릭터였으면 이제 한 번 더 높이 올라가서 뒤에 있는 보물을 먹을 수 있을 텐데, 호빗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룸이 자꾸 칼을 달라고 하죠. 그러면 골룸은 이렇게 골룸을 칼로 위협해서 골룸의 좀 말을 듣게 만드는 그런 거였군요. 자, 골룸으로 저 벽을 타고 올라가서 열심히 문을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스길리아스라는 도시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 폐허라는 이 설정이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다시 저기 동키콩 오크들이 있죠. 자, 저 다시 파라미르를 사용해서 몸에 붙어있는 저 관역을 딱 맞춰줍시다. 일단 오크들부터 처리해야겠죠? 자동으로 칼로 바뀌면 좋을텐데 활을 들고 있어서 주먹으로 오크들을 패주기는 무슨 무쇠주먹 헬름대왕도 아니고. 아무튼 이 오스길리아스라는 이 폐허라는 자체가 너무나도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 같아요. 특히 게임 같은 경우에서는 폐허다 보니까 여러가지 상황을 재밌게 꾸며줄 수 있는 그런 도시인 것 같아서, 저는 이런 게임에서는 오스길리아스를 플레이하는 게 항상 기대가 되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반지의 제왕 왕이 귀한 플레이스테이션 2 게임도 그렇고, 지금 여기 있는 레고 반지의 제왕도 그렇고, 그리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턴 베이스제 RPG 게임도 있었습니다. 반지의 제왕 서드 에이지라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도 오스길리아스 파트를 굉장히 기대를 했었습니다. 자, 갈라드리의 유리병에 힘을 얻어서 이 보물을 만들 수 있는 디자인을 얻었죠.
이 반지의 제왕 서드 에이지 얘기를 다시 하자면은 그것은 이제 반지의 제왕 캐릭터가 아니라 약간 오리지널 캐릭터들로 약간 파이널 판타지식의 게임인데요. 저 굉장히 재밌게 한 기억이 있습니다. 다만 뭐 여러가지 판권 문제 때문에 영화에 등장하는 그 부분만 따라가고 굉장히 영화의 스토리에 너무 매달려 있다는 게 흠이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재밌게 한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 기회가 된다면 반지의 제왕 플레이에서 서드 에이지 RPG 게임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아무튼 샘은 다시 정원사로서 이렇게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로 올라갈 수가 없나요? 올라갈 수 있다고 해도 호빗이기 때문에 잘 올라갈 수가 없는 것 같네요. 나중에 요정들이나 그런 점프력이 좋은 캐릭터로 프리모드 때 돌아와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불을 피워서 이 장애물을 없애주기로 하죠. 이제 나주굴이 등장했군요. 이제 파라미르가 다시 활을 쏴서 나주굴을 물리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크 녀석들부터 해치워주고요. 칼로 하나씩 요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곤도르의 대장이니까요. 기둥을 모두 부순 다음에 다시 활로 바꿔주고 멋있는 화살을 탁 쏘기 전에 지금 저기에 통하는 번을 건네요. 옆에서 들어가야지 저 보물 쏠 수 있겠군요. 우선은 파라미르의 스테이지가 언제 끝날지 몰라서 일단은 앞에 최대한 먼저 나아가서 길을 알아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열심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반지의 제왕 왕의 귀환 그 플레이스테이션 2 게임에는 이제 원래는 이제 아라곤, 레골라스, 김리, 간달프, 샘 이렇게만 처음에는 플레이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가다 보면은 프로도도 플레이할 수 있고 마지막에는 메리, 피핀 그리고 파라미르가 플레이어 캐릭터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파라미르가 의외로 플레이 캐릭터로 등장을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에오윈 같은 캐릭터가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펠레노르 평원의 전투에서 그 에오윈 모델링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생각해보니까 반지의 원정대 9명 중 보로미르가 빠졌잖아요. 근데 보로미르는 이미 죽었으니까 동생인 파라미르가 대신 플레이어블 캐릭터로 참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골룸으로 낚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낚으면은 뭐가 등장할까요? 낚시터에서 손잡이를 얻었습니다. 열심히 골룸이 열심히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가죠. 이 오스길리아스라는 도시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제 영상에 오스길리아스의 역사를 쭉 담은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것을 한번 참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스길리아스가 이렇게 폐허가 된 거는 물론 모르도르의 군대와 여러 번 싸운 것도 있지만 그 전에 이미 곤도르의 내전도 있었고 또 전염병 때문에 완전히 애들이 맛이 갔었어요. 그래서 오스길리아스는 사우론의 군대가 침범하기 전부터 이미 여러 차례 파괴되고 인구도 많이 줄어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마지막 타격을 입힌 것이 바로 이제 모르도르의 군대가 오스길리아스를 습격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거를 이어주면은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겠군요. 사다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도시인데 아쉽게도 원작에서는 등장을 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검이 없네요. 아직 파라미르한테서 아직 풀려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이 기둥을 부셔서 이제 계단을 만들면 되겠군요.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살짝 헷갈렸습니다. 그렇지만 살짝 헷갈려도 조금만 생각해보면은 금방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하는지 알 수가 있는 게 레고 게임의 묘미죠. 예, 아까는 샘과 골룸은 그냥 무서워하면서 끝났지만 프로도는 절대 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유혹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자, 파라미르가 다시 화살을 날림으로써 나주구를 물리쳤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지 반지의 제왕 중간계 전투 시리즈에서는 이제 파라미르의 첫 번째 스킬이 저 화살 쏘기로 나오죠. 네, 원작에서는 이제 파라미르가 절대 반지를 가지고 있는 걸 알면서도 전혀 그것을 탐내지 않고 보내주죠. 왜냐하면 그것이 위험한 물건인지 알고 이미 보로미르의 운명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영화에서는 이렇게 파라미르가 절대 반지의 유혹에 이렇게 좀 시달리는 모습이 보이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게 좀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겨낸 영화의 파라미르가 좀 더 영웅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대를 바꿔서 엔트들의 마지막 행군이 등장했습니다. 즉 원작에서도 그렇고 영화에서도 그렇고 엔트들의 아이센가드 공격이 먼저 일어나지만 게임상에서는 좀 더 매끄러운 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두 개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엔트가 등장했죠. 이게 그냥 어떤 엔트인지는 안 나오지만 원작에서의 날쌘도레라고 했나요? 갑자기 한국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퀵빔이라고 있는데 그 엔트는 나무 수염이 엔트들의 회의를 하는 동안 메리와 피핀을 이 엔트에게 맡겼었습니다. 왜냐하면 퀵빔은 이 날쌘돌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엔트는 이미 다른 엔트들이 자기와 함께 오든 오지 않든 이미 아이센가드를 공격하기로 마음을 굳혔기 때문이죠. 날쌘돌이라고 이름이 붙은 이유는 행동이 날쌘기보다는 굉장히 성격이 좀 급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날쌘돌이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여기서 성격이 급하다 하면 엔트들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이미 대답을 한다. 또 다른 엔트들이 이렇게 물을 마실 때 수염을 적시기도 전에 날쌘돌이는 이미 물을 마시는 걸 다 끝내버렸다. 이런 식으로 말과 행동이 좀 빠른 엔트 기준으로 좀 성급하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영화에서는 이제 아이센가드 대군이 헬렘역국으로 진출을 하고 헬렘역국의 전투가 한참 벌어지고 그 마지막 순간에 엔트들이 이렇게 아이센가드로 쳐들어오는 것으로 나오지만, 원작에서는 이미 아이센가드에 거의 다 도착을 했는데 그 후에 아이센가드 대군이 헬렘역국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메리와 피핀이 아이센가드 대군이 출동하는 모습을 이미 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곧바로 엔트들의 빈집털이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약간은 안습하게도 사루만은 이제 자신의 대군이 출정하는 모습을 굉장히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면서 보고 있다가 엔트들이 갑자기 쳐들어오니까 주랭랑을 쳐서 오르산크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아무런 군대가 남아있지 않았던 아이센가드는 속수무책으로 털리고 말았죠. 그렇지만 사루만도 그냥 아무런 방비책이 없었던 건 아니라서 지하에서 불이 솟아오르고 그런 저항을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엔트들을 더욱더 화나게 만들어서 엔트들이 분노로 가득 찬 소리를 지르는 것만으로도 바위가 쩍쩍 갈라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엔트들이 댐을 박살내서 아이센가드를 완전히 물에 잠기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바위가 이렇게 날아가면서 오르산크 옆에 있는 저 벽이 3개가 있는데요. 저걸 다 부셔야지 보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조금 답답할 수도 있지만 예, 그런 그런 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영화에서는 좀 더 뭐랄까요, 드라마틱한 진행을 위해서 엔트들이 이것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 하고 아이센가드를 공격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리지만 피핀의 제치로 이제 아이센가드의 만행으로 굉장히 많은 나무들이 잘린 것을 보고 분노한 엔트들이 이제 마지막 행군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오죠. 하지만 원작에서는 이미 나무 수염은 굉장히 화가 난 상태고 사루만을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뭐랄까요, 이미 이제 화가 99%까지 차 있는데 아직도 약간은 망설임이 있었던 것이죠. 다른 엔트들을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될까, 엔트들이 과연 자신의 주장에 동조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메리와 피핀이 나와서 자신들의 여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제 사루만의 만행에 대해서 들으니까 그 1%가 채워지면서 엔트들의 마지막 행군이 시작이 된 겁니다. 영화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죠. 메리와 피핀은 산사태가 일어나기 직전에 돌멩이 같은 역할이었다. 즉 메리와 피핀이 나무성과 만남으로써 엄청난 산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특히 엔트들의 마지막 행군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아이센가드를 공격한 것이 정말로 마지막 행군은 아닙니다. 원작에서도 잘못하면 놓칠 수가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사실 엔트들은 아이센가드를 습격한 이후에도 한 번 더 전투를 치루었습니다. 이제 펠레노르 평원의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로한의 기사들이 이제 모여서 미나스티리스를 향해 진격을 하죠. 그렇지만 그것을 사우론이 당연히 예상을 하고 있었죠. 로한이 곤도르를 도우러 올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로한의 기사들이 미나스티리스를 향해 가자마자 오크들이 빈집털이를 시도합니다. 모르도르의 오크들이 로한을 침범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그 침공군을 엔트들이 물리쳤습니다. 즉 엔트들이 없었다면은 로한의 기사들은 비록 곤도르의 전투에서 승리를 했음에도 이제 로한이란 나라는 멸망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엔트들이 그 공격을 막아냄으로써 로한은 무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원작에서는 그냥 한 줄 언급으로 나올 뿐입니다. 나중에 나무 수염과 다시 집으로 가는 길에 만났을 때 로한인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지나가듯이 말을 하죠. 그렇게 뽐내지도 않고요.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그 엔트들이 전쟁에 참여한 것은 이 상황 말고는 먼 옛날 제1시대에 이제 베렌과 루시엔의 시대에 도리아스를 공격해서 약탈한 난쟁이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베렌이 엔트들을 이끌고 그 난쟁이들을 공격한 그 사건 이후로는 제3시대도 그렇고 그때까지 엔트들은 한 번도 전투에 참여한 적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평화로운 종족이었어요. 그래서 사루만도 감히 엔트들이 아이센가드 공격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리와 피핀이라는 존재 때문에 그 마지막 남은 1%가 채워지면서 엔트들의 마지막 행군이 시작된 것이죠. 반지 전쟁이 이렇게 모든 종족과 모든 나라들이 함께 이렇게 참여한 대전쟁이라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돌로
바위를 들고 열심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잘못 맞았네요. 아, 다시 내려가서 다시 바위를 얻고요. 다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이 아이센가드를 공격하는 이 장면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반지의 제왕 왕의 기한 플레이스테이션 2 게임에도 있네요. 이제 그 게임에서는 이제 아이센가드 공격이 이제 간달프로 플레이를 합니다. 뭐 헬름 협곡에서 도망쳐서 아이센가드로 도망가는 그 우르카이의 뒤를 쫓아가서 이제 아이센가드까지 이루어서 엔트들을 도와 이 댐을 부수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제 엔트들이 오크들과 싸우는 부분이 있는데 그곳에 저도 들어가는데요. 간달프도 들어가는데요. 엔트들의 공격에 간달프도 당합니다. 팀킬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댐을 부수는데 댐을 부수는 엔트 한 마리가 있는데 오크들이 건너편에서 불화살을 쏴대죠. 그럴 때 저희가 원거리 공격으로 그 오크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사루만이 아주 슬퍼하죠. 영화에서는 이 장면을 찍을 때 댐을 실제로 만들어서 이렇게 큰 건 아니지만 그 미니어처 댐을 만들어서 한 2m, 3m 높이 됐던가요? 그 뒤에 물을 완전히 쏟아부어서 댐을 부수는 장면을 실제로 촬영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시도 때 댐이 워낙 튼튼하게 만들어져서 물을 세게 쏟아부었는데도 댐이 부서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댐을 깎아내서 두 번째 테이크에야 이 장면을 완성시킬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팔란티르를 피핀이 이렇게 잡았죠. 원작에서는 팔란티르라는 물건의 존재 자체가 여기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에는 팔란티르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없고 사루만이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장면도 없기 때문에 팔란티르란 것이 있는지도 모르죠. 간달프마저도 어떻게 사루만과 사우론이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었을까, 그것에 대해 굉장히 고민하는 장면도 있었는데요. 이 팔란티르를 알게 됨으로써 그 비밀이 풀렸다고 그렇게 언급이 나오죠. 원작에서는 이제 사루만이 와의 설전이 끝난 후 그리마가 이제 세오덴 왕을 향해 이 팔란티르를 던졌는데요. 사실 그리마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던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루만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지죠. 사우론과 연락할 수 있는, 그리고 바깥 세상에 대한 소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팔란티르였는데 그것을 그리마가 그냥 던져버렸으니까 말이죠. 자, 이렇게 두 개의 탑 마지막 장면이 나오죠. 골룸이 이렇게 굉장히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죠. 이 골룸의 아크가 두 개의 탑 영화 내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골룸으로 남느냐 아니면 스미골, 착한 스미골로 되돌아올 수가 있느냐. 그렇지만 서로 이 두 개의 탑 영화 내의 여정을 통해서 이제 다시 그냥 골룸과 스미골이 다시 절대반지를 가고 싶다는 욕망에 휩싸이게 되고 결국 빌런의 길을 다시 걷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서글픈 인생인 것 같아요. 골룸이라는 캐릭터의 그 그래픽도 이제 퍼포먼스 캡처 그 부분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이 CGI 캐릭터 자체를 만들어낸 것도 훌륭하고 그 연기도 훌륭하지만 무엇보다 골룸이라는 캐릭터의 스토리가 가장 인상이 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르도르에 더 가까워집니다. 이렇게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데 왜냐면 두 개의 탑이 끝났다는 그런 엔딩 크레딧입니다. 뭐 게임이 끝났다는 건 아니고요. 아직 6스테이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스토리 모드의 3분의 2를 끝낸 건데 아직도 20%밖에 클리어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걸 100% 다 채우는 날이 될 때까지는 아직 한참 남았던 것이죠. 자, 오늘
반지의 제왕 플레이는 여기까지 하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다시 이 레고 반지의 제왕 게임을 이어가면서 프로도와 샘의 여정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귀환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저는 지금까지 반지의 제왕 플레이의 준이었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